안녕하세요. 병화당입니다. 오늘은 말띠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띠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에서 법당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 영상과 인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보통은 같은 띠라고 해도 인연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맞다 안 맞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같은 띠인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청해 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사주를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연습해서 이렇게 대본처럼 써서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앞에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할머니께서 또 알려주시면 뒤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보신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연습해서 이렇게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사주팔자를 보면서 모든 사람의 그런 나이나 정확한 그런 띠를 다 계산을 하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22살부터 70세까지 무슨 생이다 이렇게 요거는 적어서 기본적인 걸 메모를 해놓고 요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해하시고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말띠는요, 신에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은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속으로만 음적으로 안에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좀 많거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행동으로 이렇게 따뜻함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지랖이 넓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모른 척 못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들을 다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처럼 말띠는 그냥 뭐 속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이나 또는 그 마음이나 되게 따뜻함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편안한 부분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살면서 전부 다 좋은 면만 드러나진 않거든요. 좋았던 사람인데 1년 들어오는 운에 따라서 내가 나쁜 성향의 사람이 돼서 좋은 말만 하던 사람이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 하나만 가지고 전부 뭐 너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생년월일이나 띠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집안에서 조상에서 좀 내가 조상덕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고 조상덕이 없었다 그러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이 좀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향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사는 것보다는 남을 좀 먼저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좀 말띠 중에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22살 이모생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살 이모생은요 양묘목이라고 해요. 양묘목이라는 거는 버드나무를 얘기하거든요. 이 말띠 자체는 그 이모생이라고 해서 천간에 이모 띠에 있는 그 위에 부분을 천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모생이다 그러면 임을 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그 천간이 기본적으로 관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말띠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합의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다거나 좀 관공서, 나라의 공무원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조상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조금 더 이렇게 센 직업을 이렇게 갖고 싶다. 나라의 녹을 먹거나 뭐 소방 공무원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관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작년 이민년과 올해 계면을 보면 이 이모생에게는 나쁜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친구만 조금 조심한다면 공부는 되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쪽에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재수를 만약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쪽에 법대 쪽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가실 수 있는 상황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을 만약에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왠지 모르게 공부운이 좀 들어오죠. 내년에도 공부운이 좀 들어오고 이러면서 내가 먼저 뭔가 자격증을 따게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 하반기 운에 내가 좀 공부를 하고 내가 좀 노력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사람, 친구 간에 이제 구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34살의 경우생은요, 노방토라고 해요. 노방토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지금은 이제 시멘트를 이제 바닥에 세멘트 레미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금은 짓는데요. 철근도 많이 넣고 해갖고, 옛날에는 흙을 다져서 그 위에 이제 단단하게 다져서 그 위에 돌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단단한 흙이 굉장히 기초가 되는 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호생 자체의 그런 기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돈에 대한 관념이 되게 좀 투철한 부분이 있어요. 돈에 대한 관념이 되게 투철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알뜰하다고 볼 수 있죠. 되게 알뜰하다 볼 수 있고, 한 푼을 벌어도 어떻게든지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다 보니까 자칫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되게 많이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조금 심할 수 그러니까 이 경호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뭐 잘 풀어간다고 합니다만은,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의 도움을 보고, 여자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거에 막 헤어나오지 못한다든지 막 이런 게 너무 좀 심하게 들어오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내가 잘 견뎌나가는데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을 당했다든지 내가 무시를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그걸로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자존심도 되게 세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너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34살의 그 경호생은 기본적으로 그 노방토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남에게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돈 이렇게 막 먹고 알뜰하게 살고 이런 거는 좋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때로는 조금 베풀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셨으면 좋겠다고 보이고요. 하반기 운에는 거의 지금쯤이면 금전적인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들어오는 운도 그렇게 금전적인 운이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나 여자분과의 관계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이렇게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시기 조금 넘어가면 또 괜찮으니까 잘 견뎌보시면 또 편안한 날이 있고, 한번 참으면 또 조금 좋아진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호생은요, 천상화라고 합니다. 천상화는 하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기운을 얘기를 해요. 천상화는 하늘의 그 불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계절처럼 이렇게 온도에 의한 질적인 게 아니라 기적인 어떤 기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주 자체에도 되게 에너지가 조금 되게 많이 있으신 분이에요. 에너지가 되게 많이 있고, 일단 표현력도 되게 많이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문장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분이라고 해요. 책을 쓰거나 글을 쓰시거나 시를 쓰셔도 감수성이 조금 되게 풍부하고 표현력이 좋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 못하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호생 분들은 직업으로 보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이들을 좀 되게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위도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많이 우울해도 남들에게 이제 그거를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성격이 조금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운이 안 좋을 때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 내 하는 일이 능력 발휘가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운이에요. 운 자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이제 껄끄러운 사람과의 관계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책에 관련해서는 진급의 운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 12월 달에 혹시 시험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험운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서 이 시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운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취직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는 분,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12월 달 정도에는 12월 달이면 벌써 이제 올해 기운을 다 넘어간 거거든요. 내년 운인데 그때쯤에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58살 병호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천하수라고 해요. 천하수는 하늘의 이제 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우주에 있는 그 은하수를 뜻하기도 해요. 병호생은 하늘과 땅, 천지라고 하죠. 병호 자체가, 병호생 자체가 큰 불로 되게 이루어져 있고, 하늘에도 태양이 떠 있는 형국이고, 땅에도 날씨가 뜨거워져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럴 때는 초목이 자라기가 조금 되게 어려움이 있다. 이럴 수 있죠. 초목이 자란다는 건 이제 목기운이죠. 목기운이라는 건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와는 그렇게 부모덕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자덕이 별로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모가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좀 많이 이렇게 생기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외모가 또 예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호생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좀 좋은 인연들이 조금 많이 좀 지어지긴 합니다. 좋은 인연들이 많이 지어진다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삶을 살 때 뭐 어떻습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나 한 인연을 가지고 오래 결혼해갖고 그냥 쭉 살면 되게 마음고생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크게 뭐 투닥투닥 하는 거야. 뭐 늘상 사람 관계에 다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인연이 많다. 사주팔자에 그런 건 뭘 뜻하냐면 남자도 여자의 그런 인연이 많고 여자도 남자의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한 그런 가정을 계속적으로 지니고 한 가정을 계속 지키고 살아가기에는 되게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뭐 떨어져서 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금전적인 운에서는 벌써 그 병호생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다른 그 재물적인 금전적인 일로의 손해를 되게 많이 봤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지금의 운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 운에서는 수기운이 그래도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사고술을 일단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술을 먹는다 그러면은 술로 인한 구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70세가 되는 갑오생을 얘기해 볼 텐데요. 갑오생은 사중금이라고 그래요. 사중금이라는 거는 모래 속에 있는 금을 뜻해요. 모래 속에 금이니까 엄청 귀한 분들이죠. 엄청 귀한데 바꿔 말하면 되게 귀하지만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오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조실 부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한쪽 부모를 일찍 어렸을 때 잃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고요. 살아오면서도 또 좀 되게 많이 힘들으셨을 고생을 많이 하고 물론 사람 사는 게 되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1년, 한 달, 다 힘들어요. 특히나 되게 갑오생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갑오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장인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각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목 관련한 조각을 굉장히 잘하는 정도의 그런 훌륭한 솜씨를 가지신 분이 있으시고요. 또 만약에 된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된장의 막 전문가, 너무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솜씨를 가지신 분. 뭐 김치를 한다 그러면은 김치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그 장인의 어떤 그런 소질이 되게 많이 있으셔서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 우물을 파고 여태까지 오셨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삶 자체는 조실부모를 하게 된다는 상황은 아무래도 좀 어려서부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조금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고생을 조금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도 되게 잘 사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크게 뭐 이렇게 고민하실 거는 없지만, 단지 이제 자식과의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좀 마음이 조금 힘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년 올해 운에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는 내년까지 간다고 봐요. 내년 3, 4월까지 가고 내년 5, 6월 달이 지나면은 자식과의 관계는 좋아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부모 마음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넌 잘 사는데 왜 부모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알려주고 지혜를 주려고 하는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생각이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운에서 들어오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차이라서. 근데 사실 이게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3년 정도 이어진다 그러면 거의 뭐 그 가족 간에 이제 화목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내년 3월 달 이후부터는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너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말을 더 들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래 하시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건데,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오는 대로 다 한다고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걸 70 정도 되면 다 알아요, 보통. 그런데 이상하게 자식한테는 그게 안 돼. 좋은 말이 안 나와. 남한테는 잘하시는데.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내년 지나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말띠들은 그래도 따뜻함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연지 부분은 사실은 조상과 또는 나의 전생의 어떤 업보가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점은 여기에 그 띠에 연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나의 어린 시절이 이제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련의 운을 맞을 때 초창기의 운을 맞는 게 일단은 여기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주 띠 자체만 가지고 사주를 본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주 전체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나쁘다 하는 것은 주의를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운을 잠깐 볼까요? 내년에 갑진년 운이 들어옵니다. 갑진년 운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2살, 34살, 46살, 58살, 70살 이렇게 말띠들이 있으신데요. 이분들 전체적인 그런 운이, 내년의 운은 문서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나 전세라도 생각지 않게 부모가 뭐 명의를 해준다든지, 40대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사신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지금 차를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바꾸려고 할 때 내년에 3, 4월에 바꾸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좀 문서의 변동이 좀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문서의 변동이 있으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테두리를 보자면 월살이라는 운이 들어와요. 말 그대로 이거는 월살이라는 거는요, 깜깜한 어둠 속에 운이 조금 내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하늘에 갑자기 환한 달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초반의 운은 굉장히 많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구설, 뭐 변동, 그리고 땅을 뭐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고민이 되게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늘에 깜깜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달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돼요. 나쁜 의미보다. 나쁜 의미로 본다면 내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마음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직장에서는 좀 약간 진급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마음만 내려오면 이까진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을 조금 겸손하게 먹으면 별일 아니에요.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직장에 뭐 사람과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다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조금 되더라도 초반에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횡재수도 있죠. 금전적으로요. 물론 이 행재수가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단 먼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돼요. 누군가와의 이별, 아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횡재수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는 어떤 정말 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전체적인 운은 약간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급하시는 분, 좀 기다리세요. 계속 힘들어요, 내년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되실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주를 미리 알고 띠를 미리 본다는 거는 내가 이거에 막 휘달려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맞네 안 맞네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믿지 않네 이런 거보다는 나쁘다 그러면 주의하지,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들의 순간에 생명을 살리고 순간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